부자 탐사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 미래의 메타버스 세상을 다룬 새 책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책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SK경제경영연구소 부사장님이신 김지연 리더를 모시고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네. 부사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IT 산업에 종사한 지가 이제 대충 한 25년 차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다양한 스타트업, 그리고 인터넷 기업, 그리고 지금 SK에서 근무를 하면서 직접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기도 했고, 또 지금은 다양한 IT와 관련된 트렌드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특히나 제 가장 큰 관심사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또 챗GPT와 같은 AI 기술들, 이런 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지, 또 세상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기업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부사장님 잘 아시는 분은 네. 미국의 빅테크들은 굉장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한국의 대기업들은 그거에 비하면 조금 네. 좀 덜한 것 같아요. 네네. 미국의 빅테크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이유, 그들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가능성, 네. 그게 이제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러려면 네네네. 메타버스의 정의부터가 그렇죠.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메타버스를 다르게 해석하니까. 네. 근데 여기 우리 사토 가사키가 정의한 메타버스는 네. 그냥 광범위한 메타버스예요. 네네. 예. 제가 정의하는 메타버스는 약간 협소한 메타버스. 그러다 보니 저는 사실 세계 2.0 책을 또 보면서 네. 또 이런 평가도 가능하구나. 네네.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고 해서 또 많은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건 제가 바라보는 메타버스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아니라 네. 뒤집어 쓰는 MR기기. 네네. 예, 이런 새로운 HMD 디바이스를 쓰고 네. 만나게 되는 새로운 플랫폼을 저는 메타버스로 정의하거든요. 네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 제페토나 로블록스, 네네. 포트나이트 이런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 훨씬 그 이전에는 싸이월드, 세컨드 그렇죠. 라이프 이런 건 제 관점에서 메타버스는 아니에요. 기기를 안 쓰기 때문에. 안 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기기를 쓰는 게 저는 메타버스라 생각하고 네네네.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 가장 메타버스에 공들이고 투자하는 회사는 단연코 메타죠. 그렇죠. 회사 이름까지 바꿨어요. 네. 페이스북에서. 메타가 가장 선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홀로렌즈, 구글은 구글 글라스라고 그렇죠. 하는 디바이스를 만들면서 네네네. 투자를 공격적으로 했었는데 네네네. 사실 작년도부터 이제 중단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러고 있기는 해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미국에서의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공세를 계속 가하는 이유는 늘 세상은 새로운 플랫폼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컴퓨터가 지배하던 2000년도만 해도 스마트폰의 꿈을 누군가 꿨기 때문에 2010년도 모바일의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 누군가는 태블릿 같은 걸 만들어서 새로운 꿈을 꾸고 네. 그것처럼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꿈꾸는 메타버스는 새로운 하드웨어를 판매하고자 네. 그리고 그 하드웨어 속에서 새로운 서비스 생태계를 만들고자 그래야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네. 그래야 비즈니스 모델이 훨씬 더 규모감 있게 커지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 기기를 팔겠다. 근데 네. 이제 하드웨어는 보면 스마트폰도 사실 스마트폰 팔아서 2, 3년 동안은 안 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컴퓨터도 그랬지만 이제 스마트폰도 갈수록 저변이 떨어지거든요. 네네네. 예. 그리고 힘들어요. 매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스마트폰 지금 모바일 10년 동안 스마트폰을 만드는 하드웨어 업체보다는 훨씬 네. 더 영업이익이 높고 훨씬 더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렇죠. 서비스 기업이고. 네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메타버스도 물론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디바이스의 시장 확보가 네네. 있겠지만 그 다음은 결국 서비스 생태계, 네. 소프트웨어의 네.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거겠죠.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네. 메타버스를 이제 정의를 하실 때 MR 기기로 지금 정의를 하셨으니까 항상 의구심이 네. 저뿐만이 아니라 MR 기기의 보급에 맞아요. 대한 이슈, 맞아요. 가격도 비싸고 네. 불편하고 약간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저는 이제 안경을 써가지고 네. 조금 더 이제 그런 게 있고 어지럽다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있는데 MR 기기의 어떤 미래, 그게 이제 스마트폰처럼 막 보급이 될 것이다. 네.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는 제 의견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세계 네. 1.0에 수록된 일부 내용이기도 한데 첫 번째 관점은 저는 스마트폰 시장을 언제부터 예견하고 이거 뜨겠다라고 네. 생각했냐면 네. 2007년도부터였거든요. 아이폰 나오기 전이에요. 전이죠. 예. 네. 왜? 아이폰이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네. 블랙베리라고 있었거든요. 네.
자판 이렇게 맞아요. 튀는 막 거, 이렇게 물리 버튼 있는 거. 커티 자판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두드리는 거.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PDA 폰이라고. 아, 네, 네. 네. 근데 그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쓰게 하면 안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쵸. 왜? 불편해. 컴퓨터 키보드 이따만한데 이거 뭐야? 너무 작잖아. 안 보여. 네네. 쓸만한 게 없어. 서비스가. 컴퓨터는 막 웹사이트 가면 검색도 할 수 있고 막 이거저거 다 하는데 이거 뭐 쓸 게 없는데 기껏 해봐야 메일 쓰는 거? 네.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네네네. 비싸고. 네. 그런데 아이폰은 왜 쓰죠? 이제 직관적이고 네. 앱 생태계도 있고. 맞아요. 네. 맞아요. 2007년도, 8년도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네. 왜 2010년도부터 바뀌었죠? 싸고 제품이 좋아지고 그쵸. 쓸 게 많아지니까 비슷해요. 네. 지금 MR 디바이스는 아니라고 하죠. 왜? 네네네. 아 무거워 죽겠어. 그쵸. 어지러워. 네네. 쓰고 있으면 성능이 너무 떨어져. 네. 쓰고 쓸만한 게 별로 없어. 이게 지금의 일반적인 의견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아, 물론 그게 내년도냐 내후년도냐 3년 후에 대한 평가는 되게 다양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기준을 뭐로 보느냐. 네. 그러면 아이폰 나오고서 세상이 스마트폰 시장이 됐느냐? 아니에요. 네. 3세대 나올 때까지 스마트폰이 막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LG전자가, HTC가 수많은 제조사들이 네네.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시장이 형성된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디바이스가 다양해야 돼요. 네. 제조업체가 막 경쟁해야 돼요. 왜? 그래야 가격이 싸지고 네. 좋아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MR 디바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기껏 해봐야 폰이 플레이스테이션 VR, 메타의 퀘스트 이 디바이스에는 없고 삼성전자 아직 참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LG전자 참전 안 했잖아요. 네. 자, 내년도에 네. 참전할 거거든요. 음. 메타하고 LG전자하고 제휴했어요. 네. LG전자가 메타 퀘스트 3 프로 같은 디바이스를 만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구글은 삼성전자, 퀄컴과 제휴했어요.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도 만들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경쟁하는 거고, 그러면 스마트폰 시장처럼 하드웨어가 막 경쟁하고, 그러면 좋아지고, 싸지고, 네. 많아지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내년도가 원년이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대변혁의 네. 그 기점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굉장히 대변혁의 네. 그 기점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지금 최근에 나온, 이제 올해 상반기에 나온 퀘스트 프로,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나온 퀘스트 3만 네. 봐도, 네. 퀘스트 3가 퀘스트 프로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 싸거든요. 네네. 그럼 성능이 엄청 좋아요. 기존 퀘스트 2보다 월등히 좋고, 네. 갈수록 좋아진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너무 비싸기도 하고 네. 경쟁도 없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거 쓰고 할 콘텐츠도 맞아요. 부족하니까 마치 아이폰 나오기 직전에 블랙베리 생태계가 있을 때랑 지금 네.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그렇다는 지금 거죠. 보시는 내년도 거예요. 애플 비전 프로도 나올 거고, 그렇죠. 물론 비싸긴 하지만 네네네. 내년도 한 하반기 중반 이렇게 지나면서부터 네. 막 본물처럼 쏟아지고 좋아지고 싸지고 그러면 좀 바뀌어 갈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텀이 내년도 하반기 그래서 막 쏟아지느냐? 네. 내후년도 정도가 되겠죠. 내년도 하반기에 좋은 제품, 싼 제품이 많이 나오고, 네. 그럼 내후년부터 사람들이 좀 쓰게 될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서비스와 컨텐츠가 막 붙을 거고, 그렇죠. 그럼 내후년이 이제 본격적인 네. 성장의 계기 발판이 마련되겠죠. 네. 그리고 두 하실 것 번째, 같아요. 이 두 번째. 저자의 관점. 네네네. 저는 이제 MR 기기 이제 헤비한 것만 생각하는데 네네네. 지금 쓰고 계신 안경. 네. 그 안경과 결합되는, 그러니까 MR은 VR과 AR이 혼합된 거라 좀 이렇게 무거워요. 리치하고. 네네네. 근데 AR은 좀 가볍거든요. 그쵸. 우리 스마트폰에도 AR은 구현돼 있거든요. 그쵸. 예. 안경에 구현된 게 구글 글라스였는데 망했죠. 네. 예. 최근에 메타가 네. 예, 그 개발자 회의에서 레이벤이라고 하는 유명한 네. 선글라스 만드는데. 업체하고 제휴를 맺어서 AR 안경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꽤 괜찮아요. 어. 쓸만하고. 물론 안경에 네. 막 정보가 출력되고 글라스처럼 그러진 않아요. 네. 다만 여기에 달린 마이크와 스피커 통해 가지고 간단한 명령 내리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정리하면 이 머리 전체를 뒤집어 쓰는 MR 기기의 시장이 있고, 네. 두 번째 가벼운 형태의 AR 시장이 있다는 거죠. 스마트워치 정도의 맞아. 기능을 딱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수행하는 안경. 그렇죠. 네. 그 두 가지 접점이야. 라이트하고 헤비한 게 같이 가면서 네네. 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레이벤과 같은 선글라스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글라스를 아주 손쉽게 디지털화할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 나와가지고 스위스에 있는 업체들 다 죽었잖아요. 네. 애플워치가 스위스에 있는 시계보다 더 많이 팔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제조업체, 시계업체도 바뀌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품 시계 업체들도 스마트워치 막 내고 그러니까요. 그걸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네. 레이벤도. 그러면 오히려 경량화된 이미 쓰는 안경에 네. 디지털이 결합됨으로써 가벼운 명태의 체험을 가져다 줄 수 있고, 하다 보니 너무 편해. 네. 그리고 그게 보편적이야. 거기에서 서비스가 또 다양하게 나오고, 그러다 보면 리치한 MR 디바이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네. 이렇게 이중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현실성이 있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기능은 예. 라이트하지만 예, 그런 네. 여러 가지를 조망한 게 이 사토 가치아키의 네. 세계 2.0에서 잘 다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이야 사람들이 별 관심 없지만 네. 이제 앞서가시는 분들은 이런 책도 읽고 네. 부 사장님 이렇게 유튜브 나오신 것도 보면서 네. 미리 이제 대비를 하고 네. 앞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네, 세상을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네네. 내년도 세상을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 책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책의 저자가 생각하는 이 음. 메타버스의 미래랄까?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폭넓어요. 네. 네. 제가 생각한 메타버스는 약간 좀 협소하고 네네네. 그리고 지역적인데 네. 세계 2.0에서 다룬 내용은 뭐 경제, 역사, 문화, 뭐 철학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데 책 내용을 읽어보시면 뭐 네네네. 다실 테니까 딱 두 가지만 언급하면 네네네. 첫 번째는 사토 가치아키라고 하는 분은 일본의 마크 주커버거 같은 영향력 네네. 있는 IT 네네네. 전문가거든요. 네. 게다가 중요한 건 실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현장 관점, 네. 실용적 관점, 네. 기업의 관점들이 많이 투영되어 있다. 네. 이게 1번. 2번 부분은 메타버스를 우주하고 엮었더라고요. 로켓과 우주 산업과. 네네네네. 처음엔 그 접점이 있을까 싶었는데 네. 생각해보니 메타버스는 제3세계예요. 기존에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네. 1세계는 어디냐? 현실 공간, 현실. 물리적. 2세계는 어디냐? 인터넷 인터넷. 공간. 네. 두 개는 결합이 안 됐었거든요. 네네네. 구분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메타버스 3세계는 이걸 다 통합한 세상입니다. 어. 그래서 그 메타버스 3세계가 따지고 보면 우주는 우리가 안 가봤잖아요. 당장 1, 20년 안에 일반 대중이 우주를 가볼 수는 없잖아요. 네. 화성을 가볼 수는 없고 돈 많은 사람이 가볼 수 있겠지만 네네. 그러면 그 화성에 로켓을 보내고 카메라를 보내고 네. 로봇을 보내고 네. 대리 체험을 하게 할 수 있죠. 아. 내가 가보지 않아도 네네. 느껴볼 수 있죠. 네. 어디서? 메타버스.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음.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을 네. 실제 존재하는 우주를 탐험해보지 못한 우리에게 네. 가상으로 느껴보게끔 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케팅 포인트가 돼서 네.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네. 이렇게 메타버스를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요소가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화성이나 달에 가볼 수 있는 사람은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지구 인구 중에서 뭐 네네. 10,000명 되겠어요. 네. 뭐 1,000명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MR 기기를 끼고 가면 누구나 가볼 수 있죠. 가보기만 하는 게 아니죠. 네. 거기에서 나를 대리한 로봇이 활동하게 하고 그리고 네. 그거를 고스란히 내가 여기서 확인한 다음에 네. 제어 관리할 수 있죠. 그게 디지털 트윈이거든요. 네. 원래 스마트 팩토리 공장에 적용되는 디지털 트윈이 네. 메타버스와 만나서 우주와 엮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책입니다. 이제 상상력을 좀 자극하네요. 네. 원래 인간이 호기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사실 여기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NFT거든요. 네. 네, NFT가 작년에 정말 핫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사그라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걸 좀 꺼려하긴 하는데 네. 메타버스 하면 또 NFT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부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NFT의 미래? 그걸로 인한 경제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우선 NFT가 정말 사그라든 거냐? 네. 네.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네. 두 번째 NFT가 메타버스와 만나 부활의 가능성이 있느냐 네. 이 두 가지를 나누어 봐야 될 것 네네네. 같아요. 저는 오히려 NFT가 옥석이 가려졌다고 생각해요. 옛날 이더리움이나 혹은 비트코인 네. 그리고 수많은 알트코인들도 네네네. 마찬가지였죠. 사실 전 세계의 글로벌 금융과 또 분산 원장 기반의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꿈꾸며 네. 잘 만들어진 블록체인이 네. 탐욕 때문에 네. 투기꾼과 사기꾼의 온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빠져나갔잖아요. 네네. 그리고 블록체인은 사그러들었느냐? 아니에요.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옥석이 가려져서 실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솔루션들이 구축이 됐거든요. 네. 난 오히려 블록체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잘 됐다 차라리 네네네. 빠져나간 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NFT에 대입할 수도 있어요. 네. 쓸데없이 만든 뭐 글 어디다 갖다 써라고 하는 그런 작품들을 네네네. 뭐 1, 200만도 아니고 뭐 1,000만 원, 네네. 심지어 1억에 파는 네. 말도 안 되는 네. 샀더니 아무런 쓸데가 없네? 그게 기존의 NFT를 바라보는 관점이었는데 그리고 그렇죠. 실제 그걸 산 사람들은 작품의 가치를 보고 이걸 활용해야지라고 산 게 아니라 네네. 아 이거 나 되팔아야지 2배, 3배 네네. 이것 때문에 산 거잖아요. 그게 빠져나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여전히 네. 빠져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네. 또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아 나 이거 되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이 NFT가 IP로서 가치가 있고 이거 기반으로 내가 다양한 형태의 제2, 제3의 창작 활동을 해야지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실제 있어요. 제 주변에도 네. 내가 인스타그램에 열심히 그림 올리고 내가 작품 활동해서 올렸는데 누군가 너무 마음에 든다. 네. 내가 그거 가지고 티셔츠를 만들고 싶다. 내가 그거 가지고 디지털 인수해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다. 그럼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 캐나다에 있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도시에 사는 사람이 네네. 그거 가지고 달라고 하는데
기존의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NFT는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그냥 내 저작물을 NFT화해서 네. 민팅하고 올리고 네. 이거 갖다 쓰세요. 그러면 추적 관리도 되고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쓰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1번 NFT가 정말 사그라든 게 맞냐? 관심도는 떨어졌지만 네. 목적이 가려지고 있다. 네네. 자, 2번 메타버스와 NFT는 어떻게 결합되느냐? NFT의 핵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디지털화해서 네.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셋을 다양하게 자산화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써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여기저기에. 네. 써먹어야 이 가치가 증폭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애플워치 저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집에만 거의 모셔두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자꾸 써야 되잖아요. 네네. 보여주고. 네. 그래야 가치가 높아지고 그래야 이게 실제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당근마켓에 올리면 바로 팔리거든요. 네네. 네. NFT로 구매한 어떤 저작물이 의미가 있으려면 사용처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트위터 프로필로 쓰든 네. 인스타그램에 프로필로 쓰든 여기저기 써야 되거든요. 네. 너무 약하죠. 그렇죠. 네. 메타버스는 네. 공간이 있거든요. 네. 여기 지금 우리 이 스튜디오 공간만 해도 이 책을 놓여 있고 네. 옷을 다 입고 계시고 네네. 저도 이렇게 딱 이렇게 또 복장을 하고 있고 시계도 차고 있고 네네. 그런 메타버스 공간은 쓰일 공간이 많아요. 네. 뒤에 액자를 놓을 수도 있고 네네. 없는 시계를 내 손목에 채울 수도 있고 네네. 모자를 씌울 수도 있고 네. 옷을 입는데 옷에 티셔츠에 작품이 좀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다 그게 사용처라는 거죠. 그 정리를 하면 NFT는 메타버스의 수많은 디지털 오브젝트로 네. 재생산되고 재창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NFT가 메타버스와 만나게 되면 NFT로 디지털 에셋화된 그런 각종 창작물들을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장터가 생기는 거다. 네. 그래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하죠, 흔히. 네네네. 창작자 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네. 특히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보다도 NFT가 사실은 사용처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 전제 조건이 메타버스가 활성화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시세 차익만 노리고 그렇죠. 하니까 NFT가 이제 그 인기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메타버스가 정말 MR 기기가 보급이 되고 사람들이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네. NFT는 따라올 수밖에 없고 진짜 실제 사용처가 있으니까 더 네. 활성화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네. 저도 하긴 합니다. 네. 네네. 그러면은 부사장님께서는 막 NFT가 활성화되고 막 가상 세계에서 이제 거래도 되고 네. 이렇게 되고 하면 오히려 이 실물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죠. 왜냐면 네네. 아무리 네. 가상의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어도 네. 즉 버추얼 공간 속에 히키코모리처럼 살아도 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옷은 입어야 되잖아요. 네. 물론 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컴퓨터 보는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네. 하지만 컴퓨터가 사라지진 않았죠. 그렇죠. 컴퓨터 때문에 TV 시청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네. TV가 사라진 건 아니죠. 네네. 그리고 여전히 냉장고와 세탁기는 존재하죠. 네. 공기청정기도 존재하고 그렇죠. 비데도 존재하고 네네. 즉 물리적 공간 속에서의 삶은 여전히 중요하죠. 네. 아무리 버추얼 공간이 아름답고 좋아도 거기에 24시간 머물 수는 없다고요. 네네. 버추얼 공간, 즉 메타버스 공간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건 사실이겠지만 네. 그 생태계가 밥을 먹여주는 건 아니고 네.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돈은 벌어줄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재밌어서 더 오래 체류할 수는 있죠. 네네. 하지만 여전히 물리적인 현실 공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공간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네네. 오히려 두 공간이 좀 분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네. 예를 들면 인터넷 가상 경제는 네. 대부분 99%가 물리적인 현실 경제와 연결돼 있어요.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하면 어디서 와요? 오프라인에서 오죠. 쿠팡에서 물건 주문하면 어디서 와요? 카카오톡에서 택시 부르면 어디서 와요? 자, 그런데 이 MR 디바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은 네. 연동되는 것도 있지만 아예 연동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버추얼 공간에서 MR 디바이스를 끼고 디지털 액자를 만들고 내 옷에 아바타를 멋지게 꾸몄어. 그 옷이 실제 오나요? 아니요. 오진 않죠. 네네. 네. 그래서 카카오톡 이모티콘처럼 분리된 순수 가상 경제의 생태계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네네. 이게 커진다고 해서 현실 공간에 화폐가 사라지고 밥을 먹지 않고 이러진 않을 거라고요. 네네네. 또 다른 경제가 생성되는 거죠. 네네. 이 또 다른 경제기를 위해서 물리적 현실 공간의 실제 이코노미가 네. 부분 축소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PC와 TV 시장이 축소되는 정도보다는 덜 할 거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책을 읽거나 부사장님 이런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이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에 대해서 이제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이런 걸 사실은 하려고 보는 걸 거거든요. 네. 그럼 부사장님께서 이 시청자분들께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가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뭐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는다든지 아니면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대비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이제 조언해 주신다면. 정말 다양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항상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되돌아서 해석하거든요. 네. 만약 2010년대에 우리가 딱 여기 앉아서 모바일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 개막됐어요. 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네. 들여다보는 거 똑같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90%의 대중은 스마트폰 잘 써요. 편리하게. 네. 도움 되잖아요. 상가수첩 지적거리지 않아도 배달의 민족 쓰면 되게 편하잖아요. 실패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야식 배달 시킬 때 네. 맛있는 집 고를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시간도 절약되고. 네. 네. 카카오페이 쓰세요. 카카오뱅크 쓰세요. 그럼 훨씬 더 금융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처럼 네. 메타버스 이제 잘 쓰실 준비를 하세요. 사용법이 훨씬 더 쉬울 거고요. 잘 쓰세요. 이게 90%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고. 네네. 너무 거부하지 마시고 네. 잘 쓰셔라. 아. 네. 예전에 TV보다 지금은 유튜브 보잖아요. 네네네. 예전에 영화관 가다가 넷플릭스 보잖아요. 네네. 네, 편리한 게 있잖아요. 네네. 잘 쓰세요. 이거죠. 네. 1번, 네. 2번. 그 중에 10% 정도는 네. 뭔가 이게 돈 벌거리, 그쵸. 사업의 전환, 네. BM 혁신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깊게 들어가야죠. 네. 예를 들어 2010년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배달의 민족을 만들어 볼까요? 카카오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에어비앤비 같은 거 한번 꿈꿔볼까요? 라고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메타버스에서 신규 사업 해볼 거리가 없나? 네. 이런 걸 이제 찾아봐야죠. 네.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네. 깊게. 네. 왜? 각자 관심사가 다르고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르고 네. 내가 관심 있는 산업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네. 써봐야 돼요, 직접. 미리 써보라는 거죠. 네네. 아직 활성화 안 됐어요. 이거 사용하기 불편해요. 우리 극복하고 비싸더라도 네. 퀘스트 프로든 퀘스트 3든 네. 사서 직접 써보고 네. 느껴보라는 거죠. 왜? 그래야 사업 아이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2-1이고요. 네. 2-2는 좀 다르죠. 유튜브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 국민이 유튜버가 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네. 메타버스는 어쨌든 유튜브보다 훨씬 폭넓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거거든요. 네. 예. 유튜브는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는 사진을 만들죠. 카메라로. 네네. 메타버스에선 수많은 오브젝트를 만들어낸다고요. 오브젝트들을. 네. 안경을 만들고 네네. 디지털 안경, 옷을 만들고 아바타를 꾸미고 공간을 꾸미고 네네. 이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네네.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드는 것처럼 새로운 크리에이터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크리에이터의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네. 메타버스에서 내가 뭐를 오브젝트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즉 유튜브처럼 네. 제2의 크리에이터가 뭐가 돼 볼 수 있을까? 그런 걸 꿈꿔볼 수 있죠. 2-2는. 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좀 부담 없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들어 봐라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메타버스 시대를 그렇죠. 대비해서 3D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네. 다행인 건 네.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들어 보세요 해도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지 편집도 해야 되고 네네네. 다행인 건 네. 생성형 AI, 아. 챗GPT 기술 덕분에 네. 챗GPT가 답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네. 달리3 같은 게 붙으면 이미지를 그렇죠. 잘 만들어주고 런웨이는 영상을 만들어주고 그러거든요. 네, 네. 즉 생성형 AI 덕분에 아이디어만 좋고 상상을 잘하고 물론 전문적인 디자이너보다 전문적인 크리에이터보다는 떨어질 수 있으나 네.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런 면에서 보면 예전보다는 네. 툴의 사용의 부담을 줄이고 네. 쉽게 접근할 수는 있죠. 결국 AI 기술의 발전이 또 메타버스와 만나서 그렇죠. 새로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네네. 향상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도 또 이제 확장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일단 그 김지현 부사장님을 모시고 이 세계 2.0이라는 책과 또 이제 김지현 부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메타버스의 미래 또 우리의 뭐 대응책까지 폭넓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책이 있으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